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자식을 사랑하듯 자신을 사랑해야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남미화하는 힘을 아껴서 본인 사랑하는 데 씁시다 라는 동영상에 박채연님께서 댓글 주셨는데요. 아주 짧은 댓글인데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본인을 어떻게 사랑하나요? 본인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요? 라는 아주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본인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본인 자신을 사랑하고 본인 자신을 위하고 본인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는 동영상이 상당히 많았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박채연님의 질문. 본인은 어떻게 사랑하나요? 본인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식 사랑하듯이 자신을 사랑하면 됩니다. 자식 사랑하듯이 자신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지? 자식 사랑하듯이 자신을 사랑하라. 우리가 자식을 낳았을 때, 갓난아기 때 자식이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잘 먹이고 싶잖아요. 잘 입히고 싶죠. 잘 보다듬고 싶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한테 쏟는 정은 엄청난 거죠. 본인은 잘 못 입어도 자식은 좋은 옷 입히고 싶고, 본인은 잘 못 먹어도 자식은 잘 먹이고 싶고, 자신은 잘 못 보다듬게 살았어도 자식에게는 잘 보다듬고 이해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죠. 자식에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식이 좀 컸어요. 초등학생이 됐는데 어디서 맞고 왔어요. 어디서 맞고 오면 억장이 무너지죠. 억장이 무너져서 우리가 자식에게 뭐라고 합니까? 맞았으면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을 내주지 왜? 이딴 소리 하는 부모 있습니까? 맞고 들어온 자식에게 그래 참는 게 복이야 참아라 라고 얘기하는 부모 있습니까? 99.999%의 부모는 너무 속이 상해서 맞았으면 너도 때려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식이 왠지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어요. 자식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의 눈치를 보고 남들 하는 얘기에 실망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그래 남들 눈치 보고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남들 하는 표정, 눈빛, 말 이런 거에 신경 쓰면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부모 있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자식에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똑같이 자식에게 하되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본인에게도 그런 사랑을 쏟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보다듬고 잘 이해해 줘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텅 빈 위장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마구마구 먹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고영양가, 영양분을 생각하고 영양가를 생각하고 잘 먹고 잘 입히고 이 사람들이 버릇이 돼 있으면요 그냥 누더기 옷을 입고 밖에 외출을 해요.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누더기 옷을 입고 외출하지? 버릇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꾸준히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본인을 잘 입히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을 잘 다듬지 못했기 때문에 밖에 나갈 때 머리가 삐죽삐죽 솟아있는 채로 외출을 하는 그것은 본인을 그만큼 돌보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 자식이 그런 식으로 외출하면 안 돼.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가야지.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신경 안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식은 막 보다듬어 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본인 자신에게는
냉정한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게 사랑하는 법을 조금씩 잊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갑자기 이렇게 투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 장난감 사줘. 막 투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너는 왜 장난감을 그렇게 사달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아니, 네가 공부를 잘하거나, 네가 어떤 성과를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리워드로 그 장난감을 사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뭐 사달라고 투정하고 사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이룩하고 무언가 잘했을 때, 무언가 칭찬받은 일을 했을 때, 그때 내가 뭐 선물을 사주겠다. 네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겠다. 그러면서 그 장난감을 사줬다가 걔가 좋은 일을 했을 때, 칭찬받는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리워드로 얘야 이 장난감 짜잔 하고 주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나 정말 착하고 착한 어린이가 돼야지. 뭐 공부도 열심히 하는 어린이가 돼야지. 그러면서 점점 그 성숙되는 거죠. 땡깡을 부린다고 마구마구 사주고 이러면 이제 애 성격 망치게 되는 거죠.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내면에 막 땡깡 부릴 때가 있어요. 우리 내면에서 막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거 해줘달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 내면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자식한테는 그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이해하면서 설득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본인 자신의 외침은 싹을 싹둑 잘라버려요. 왜냐?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본인 자신의 외침은 안 돼. 너는 그냥 찌그러져 있어. 본인 내면에서 외치는 소리를 무시하고 또 무시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했을 때 뭐 설명도 하지도 않고 보다듬어 줄 생각도 안 하고 안 돼. 너 절대로 안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면요. 자식이 더 이상 장난감 사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주눅이 들어서 완전히 기가 죽어 있어서 얘기도 못 하는 거죠. 우리 내면의 우리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아가 우리에게 막 외쳐요. 힘을 내라. 할 말하고 살아라. 너답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싹을 싹둑 자르는 거죠. 그럼 더 이상 우리 내면의 자아가 외치질 않습니다. 그냥 주눅 들어서 구석에 푹 찌그러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은 어디에 간 데도 없어. 다 남을 위해서 사는 거죠. 남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나중에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 하는 거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 자식을 못 키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식을 잘 키우라는 얘기죠. 자식을 잘 키우고 자식을 똑바로 키우되 본인 자신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본인 자신은 전혀 돌보지 않고 자식에게만 올인하고 남들에게만 올인하고 남들 신경만 쓰고 살게 되면 나중에는 내 인생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마구마구 잘해주는 건 안 되겠죠.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자식에게 귀를 기울이듯이 우리 자신 본인에게 귀를 기울이고 도움을 주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는데 이 완전히 뭐 아무거나 막 땡깡을 부려요. 그래서 오냐 그래 네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오냐 다 해줄게. 막 그래 되면 자식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대동강물을 팔아먹는 김삿갓을 보고 나는 한강물을 팔아먹고 사업을 할 테니까 사업비 대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택도 않은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투정을 부르는 애를 오냐 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내가 한강 팔아먹는 김삿갓이 될 테니까 사업비 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지원이 완전히 파괴적인 지원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꼴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산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만약에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다 칩시다. 그러면 돈도 없으니까 너 서울대학교 들어가지 마 라고 얘기하는 부모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걔를 보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똑같은 거죠. 본인 내면에서 정말 생산적인 일인데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스스로에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한강물 팔아먹는 김삿갓 사업이면 물론 안 해야 되겠지만 지원을 안 해야 되겠지만
공부를 너무 잘했던, 너무나도 가난한 집에 공부를 잘했던 애가 너무나도 명문대를 들어갔을 때 무슨 수를 쓰서라도 그 등록금을 대는 마음으로 본인 자신이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을 때는 본인 스스로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똑같이 본인 자신에게 쏟아야 됩니다. 근데 본인 자신에게 안 쏟다 보면 이제 쏟는 본인에게 사랑하는 방법조차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구누이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뭐 그런 것들 시작이 바로 잘 먹는 의식 주잖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잠자리 편안하게 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좋은 이불 딱 덮고 따뜻한 이불 덮고 깨끗한 베개와 깨끗한 이불. 우리 어린애들 갓난아기 때 얼마나 그 이불 매일매일 빨래하고 막 그렇습니까? 지저분한데 절대 눕히지 않잖아요. 똑같이 본인도 그렇게 대하다 보면 그런 데서부터 먹는 것부터 조금씩 옷 입는 것부터 헤어스타일부터 조금씩 그냥 뭐 길어서 자르는 머리가 아니라 본인의 스타일을 가지고 본인의 향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본인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요. 아, 내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내 본인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방법들이 조금씩 느껴지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듯이 나도 본인을 이제부터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스스로가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스스로가 이제 자기 존중심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쭉 높아지게 되면 자존감이 하나도 없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았던 그때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남들의 말, 행동, 표정, 태도, 눈빛에 밤잠을 설치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들이 막 뭐 눈빛, 태도, 뭐 행동 이런 것들로 상처를 주면 그냥 아유 뭐 살기 힘든가 보네 하고 그냥 넘깁니다. 그게 막 밤새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뭐 그럴 시는 없다는 거죠. 그 시간에 남을 의식하고 남을 미워하는 그 힘을 아껴서 본인 사랑하는 데 쏟아야 된다. 본인 사랑하는 데 쏟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자식 사랑하듯이 본인 자신을 본인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